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포항 시민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포항 지진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1심 판결을 선고한 포항 법원은 대한민국의 포항 시민들에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약 45만 명의 포항 시민들은 이제 소송에 참여하면 될 텐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 지진 소송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 또 비용 등의 정보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이제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지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 포항이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도 떠들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많이 연락받고 문의도 받고 지진 소송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소송 자체만 해도 3년 넘게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정말 예상이 힘들었던 재판이었던 것 같고 네. 일단 설명드리면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다양하게 나누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물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뭐 그것 때문에 병원비도 들고 자동차 수리비도 들고 뭐 입원해서 내가 원래 하던 일을 못해서 벌지 못했던 수입 네. 같은 손해, 물적 손해가 있는 반면에 예. 또 정신적인 손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자료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난 포항 지진 판결은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으로 집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네. 이제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예상이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뭐 기존에 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나 또 포항 시민들한테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이미 위자료가 다 이제 보상이 됐다고 봐서 기각될 수도 있는 거였고 네.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금액이 과연 얼마일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처음이니까요. 네, 그렇죠. 유발 지진으로 인해서 시민이 이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꽤 많은 위자료 금액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법조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판결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1심 판결을 진행한 포항 법원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책임과 이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까지 인정한 거죠? 네. 일단 먼저 정부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 포항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산업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된 유발 지진이고 그 과정에서 지진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사전 관리 방안도 수립 미흡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2017년 4월 정도에 3.1 정도의 지진 발생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부실했다. 이런 등의 이유로 첫 번째로는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에 의미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되는 배상금, 위자료의 금액을 2017년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고 네. 이후에 2018년 2월 11일에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두 지진을 기준으로 두 지진을 모두 겪은 시민은 300만 원. 네. 둘 중에 하나만 겪은 시민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 앵커님은 어떠세요? 저는 2017년과 18년 두 번 다 이제 포항에 있었고 주소도 포항에 있었으니까 해당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위자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시는 것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11월 지진 이후에 거주지를 옮겼다거나
뭐 이후에 이제 와서 두 번째 지진만 경험했다거나 하면 네.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 300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네. 판결을 보면은 지연 이자도 붙였어요. 지연 이자. 네. 원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그 배상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네. 불법 행위 있을 때로부터 뭐 5%, 연 5%의 지연 이자가 붙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붙었기 때문에 2018년 2월 11일 두 번째 지진 네. 발생일 기준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그러니까 2023년 11월 16일이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연 5% 지연 이자가 붙는 거고, 네.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주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11월 21일,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네. 지연 지연 이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300만 원일 때는 38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오. 네. 200만 원일 때도 257만 9천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이자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통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그 금액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지연 이자까지 붙는다고 보니까 금액이 더 커질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지연 이자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2024년 3월 20일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청구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네. 원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때 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원칙적으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인데 이제 우리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포항 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네. 이 3년을 5년으로 늘리는 특별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음. 그때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네. 안날이 언제냐면 이것이 지열 발전에 따른 유발 지진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것이 2019년 3월 20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포항 시민들은 아 그때 내가 당한 지진이 유발 지진이구나.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 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그러니까 2024년 3월 20일까지가 소멸시효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꼭 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소송을 신청해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소재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거주지라는 기준도 참 애매한 것 같은데 뭐 기준의 주소, 주민등록된 주소로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일단 이번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소 기준으로 거주지를 거주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거주하시면서 주소지도 돼 있었으면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거주하고 그 주소는 안 돼 있었지만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뭐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일단 소송에 임하는 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소만 되어 있었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는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소송 참여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소송을 시작하는 일만 남은 건데 소송에는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아마 이미 여러 그 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하신다는 소식이나 뭐 현수막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 위자료는 소송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네. 포항에 이제 변호사들도 소송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멸시효 기간을 이제 생각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송 참여자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 양덕동에도 접수처가 있고 네. 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서류 접수를 받는 방식이 곧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네. 필요한 서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초본, 그렇죠? 상세로 뗀 것이 필요할 것이고 미성년 자녀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위자료를 받은 계좌 그런 것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비용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소송을 하면은 비용이 들 텐데 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뭐 변호사나 법무법인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네. 거의 포항에서 진행하는 그
사무실 같은 경우 저희 법무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착수금 3만 원에 성공보수 5%. 그러니까 승소하는 금액의 5% 네. 이렇게 약정하게 되고 처음 시작할 때는 3만 원 정도가 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 통해서 소송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신청서를 조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꼭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항 지진에 대한 배상금 판결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